노동시장 자체가 이 노동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식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이게 또 원리도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요? 숫자 나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래프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싫어해. 기본적으로 뭐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처음부터 무조건 싫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다 이렇게 선입견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분야는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습니다.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이 좀 두껍죠. 여러분에게 두껍죠. 이 두껍다 하는 거 이건 사실상 이건 여러분들이 두껍지 않습니다. 자격증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 책이 아주 얇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요 위에 가면 여러분들 친구들 공부하는 학원 있잖아요. 요 위에 가면 공인중개사 학원. 그 아마 여러분 친구들 중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것처럼 두꺼운 책을 6권 가지고 공부합니다. 6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친구 순이 엄마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6권짜리인데 여러분 1권짜리잖아요. 예? 근데 이 1권짜리도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공부하는데 열정이 좀 적어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독하게 덤비는데, 여러분들은 독하게 안 덤벼.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뭐 되겠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그 책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학 개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그 부동산 경제거든요. 그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하고 다 똑같아요. 양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노동시장도는 그 책 중에서 얼마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이. 근데 이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준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규 과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과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그 많은데 노동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직업 상담사로서 일을 하는 데입니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만 고른 겁니다. 필요한 법만. 그래서 그 법이 7개 만들어졌습니다. 7개만. 그래서 요거는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느냐면 외우는 거예요. 그 숫자가 나오면 숫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그 직업안정법이다. 그럼 직업안정법에 있는 그 내용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근로자 몇 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 거기에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예.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법을 적용할 때에 이 법을 이 시장에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규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사실상 내용이 막 어려워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법하면은 딱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조 하면은 목적, 예? 2조 하면은 딱 뭐냐 용어 해설 대충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고, 그다음 이 법에서 이런 내용,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노동자다. 그 노동자라 하는 개념도 법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법은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만 노동자로 보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노동자로 봐주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런 것은 일단 노동자 중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하다가 다친다 합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는 노동자 개념 자체가 뭐가 됐어요? 이거는 결국 현재 일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동자 중에서. 그 다음에 노동자 중에서 현재 일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취업 안 됐지만 그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노동자로 다 인정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라는 개념을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만 보느냐 아니면 취업을 할 사람까지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 유념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직업 상담사 이 시험은요, 1년에 여러 번 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 시험을 낼 수 있는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양이 얼마, 한 파트별로 보니까, 거기에 그 책 분량이 사실상 여러분들 뭐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정도 이론 내용이 많으면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문제를 몇 문제를 내야 돼요? 40문제씩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문제는 거의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숫자 바꾸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기출문제라든가 이것을 잘 정립하면요. 이것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시험은요. 100점 맞아야 합격합니까? 아니면은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합니까? 이게 공부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또 무식하게 100점 맞겠다고 덤비면 바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면은 자격증 2개 주고, 예. 그다음 60점 맞아 합격하면 자격증 1개 주고 하면은 100점 맞을 가치가 있죠. 그런데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60점 맞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학문하러 온 거 아니죠?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 목적은 자격증 따러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면요, 이 과락이 40점이 있어요. 이게. 그럼 이 5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 결과적으로 40점 이하 나오는 과목이 하나 나옵니다. 나오면은 다른 과목은 아무리 잘 쳐도 떨어집니다. 예, 시험 그 채점 기준이.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최하 점수가 몇 점 나오고 40점이 나오고 평균을 해가지고 몇 점 이상 되면은 60점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5과목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잘 하는 과목이 있고 잘 안 되는 과목도 있죠.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과목이 어느 게 뭐 쉬울 것을 잘 몰라. 잘못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과목은 내가 좀 할만하다. 이 과목은 내가 해보니 좀 어렵더라.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안 되는 과목이 있어. 그러면 목표를 몇 점 잡아? 50점 잡아. 그럼 그 내용 중에서 반타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반만 공부하라 하는 거야. 그럼 50점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라 하는 겁니다. 40점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잘 나는 과목이 있죠. 다른 과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70점만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70점만 목표로 잡으면은 평균 6점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과목에 뭐만 하고 반타작만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과목에서 몇 점 정도만 맞으면 돼. 또 잘나는 과목도 다 100점 맞으러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파트별로 하다 보면 또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두 파트는 또 빼면 돼. 빼면은 몇 점은 나와요? 70점은 나와요. 이게 무식하게 공부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100점 맞으려고 자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 그래서 잘 안 되는 파트는 50점 목표를 잡는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뭐 한 70점 정도를 목표를 맞추면 과목이 몇 과목이기 때문에 5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지간하면 60점 만들어줍니다. 맞춰줍니다. 예.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나는 좀 바보스럽다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너무 이렇게 막 안 되는데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시라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해요. 책을 안 봐. 일주일 동안에 이런 책 강의들과 싶어가지고 꼭 쌓아놨다가 이 책은 꼭 언제만 토요일만 이렇게 바람 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랫동안 책을 손놨기 때문에 일단 앉아있는 것도 궁디 아파요. 하루 4시간 앉아있는 게 딥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한 뭐 일주일 정도는 앉아 있는 것도 연습하는 힘들었을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을 보려고 하면은 그런 뭐 수면제가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연습을 보면 밤새도록 보는데 이런 뭐 책만 들고 앉으면 잠아. 예? 또 그러다가 집에 가서 다른 일을 또 해야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엄마하고 또 뭐 좀 하려고 하면 신랑 뭡니까 여복하고 예.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 공부한 시간하고 그다음에 실제 효율성하고 따지면 좀 이게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한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규 과목은요. 요거는 이제 1차 과목으로 끝이 납니다. 1차 과목으로. 근데 1차 과목 끝이 나는데 요 노동시장도는 뭐냐면은 2차 과목에 연계되는 겁니다. 2차 과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뭘 합격해야 돼? 2차를 합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차하고 연계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맡은 과목은 바로 노동시장론입니다. 그럼 이제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2차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차만 맞추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2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은 2차 과목을 준비하실 때는 1차 과목의 원리입니다. 이 책에 있는 원리만 다 알면요.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한다 하는 거야. 뭔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하면은 읽다 보면은 답이 아닌 건 알겠는데 글로 못 쓰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1차 공부를 하시면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가 같이 겸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쓰는 연습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파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이걸 한 5번 정도 이렇게 그냥 문장을 다 쓰는 거예요. 책에 있는 문장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5번은 그대로 그냥 뭐냐면은 이 보통 보면은 문인들이 습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습작할 때는 남의 것을 뭐면 그대로 뺏기잖아요. 뺏기면서 자꾸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써보다가 그 다음에 줄이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어 10줄이 있던 것을 2-3줄로 줄인다. 그러면 이제 줄여야 돼. 그럼 줄이는데 이제 10줄을 바로 3줄 못 줄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반으로 줄였다가 또 3분의 1로 줄였다가 이렇게 줄이 연습해. 그래서 나중에 뭐냐. 엑기스 핵심적인 용어만 나중에 답이 딱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문제는요. 누가 문장을 예쁘게 쓰느냐가 답이 아니고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이게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쓰면서 보면은 자꾸 써봐야 돼. 써보다 보면은 이것이 이 단어가 중요한 거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답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과 연관되는 부분이 어디기 때문에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머지 2차 이제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냐면은 제일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복습할 때에 책을 다시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한번 더 들으세요. 수업했던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면 보통 한 1.4배속이나 1.6배속 넣어도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눈 맞춰가지고 수업하는 거지만 이게 동영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내용을 다시 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배속을 좀 빨리 놓으면은 4시간 수업했는 거를 한 2시간 반 정도만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동영상이 촬영해가지고 이것을 인코딩해서 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다시 그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세요.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책을 보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 문구를 정착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을 가지고 복습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동시장론은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 그 시장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 뉴스하고 이런 거하고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연관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을 넣고 이게 노동시장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비교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같이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수업을 노동시장에 이익해가지고 기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프린터블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그 개념을 시장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서문시장이다, 칠성시장이다 들어봤죠?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말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말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우리가 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서문시장이다, 칠성시장이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형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칠성시장 가면 어디 있다 나오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노동시장이다 하면 우리가 요 노동시장을 가지고 왜 추상적 시장이냐. 예.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칠성시장 가면 어디 있는지 알죠? 서문시장 가면 어디 있는지 알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노동시장을 보세요. 예를 들어 이 교실에서 여러분 보고 야 우리 집에 가서 일하실래요? 내 시간당 10만원 드릴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뭔 시장이요? 여기가 노동시장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 가다가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사무실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서 노동 수요자와 노동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노동 계약이 체결되면 이건 다 뭐가 된다 하는 거요? 노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도 우리가 금융시장이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형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이든 간에 시장에는 딱 두 사람이 만납니다. 물건을 말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려는 쪽과 물건을 말하는 쪽, 팔려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려는 쪽을 가지고 수요자라 하고 물건을 팔려는 쪽을 가지고 말한다? 공급자로 얘기합니다. 예, 그럼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 어디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럼 이제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이 좀 다른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상품 시장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상품 시장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만 노동 시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상품 대신 이름을 뭐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노동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노동 시장의 특성보다는 상품 시장을 먼저 설명합니다. 보세요. 사는 쪽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는 쪽을 영어로 우리가 디맨드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이 수요하면 전부 다 앞으로는 D로 표시합니다. D로. 그러니까 D로 표시하면 아, 이건 뭐구나? 수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상품을 사는 쪽을 수요자라 하고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는 뭐가 된다? 수요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경제 여기서 경제 주체란 말이 나왔어요. 이 경제 주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 활동자 이게 그래서 요 경제 활동자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경제 주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요 경주처에서 보세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비 활동이죠. 주로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소비주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게를 가지고 소비주체로 얘기합니다. 소비주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생산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여기에서 소비와 생산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우리가 바로 이 경제주체의 기본입니다. 예? 그럼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외국도 있어요. 사실은 외국도. 그 외국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는 외국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계, 기업, 정부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제주체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비, 생산이지만 물론 가게에서도 생산합니다. 가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텃밭에 만약에 상추를 심었는데 심고 여러분들이 먹으러 심었어요. 남아서 이웃집에 팔 수도 있죠. 그 이웃집에 팔면은 이것도 생산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기업도 생산하지만 기업도 뭐냐면은 새로운 기계를 들러야 됩니다. 이때는 소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요걸 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주체는 소비도 하고 뭐도 한다? 생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 보세요. 소득이 한정된 경우에 비합리적인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량은 줄이고 가격이 내린 재화의 소비량을 늘린다. 이와 같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서 역의 관계를 뭐라 한다?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기본적으로 봐요. 우리가 이제 왜 수요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느냐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요량이라 놓고 이것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봅시다. 가격이라고. 그럼 여기서 왜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느냐 보세요. 여기 그려진 이유가 뭐냐 보세요.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 하면 한 개당. 그럼 한 개당 100원 했을 때에 사과의 소비량, 수요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소비량이 되는 겁니다. 소비량이. 그럼 여러분들이 재화의 소비량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 있다 봅시다. 10개. 그러면 사과 값이 예를 들어 한 개당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70원으로 바뀌다 봅시다. 그러면 사과 값이 내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더 먹겠어요? 덜 먹겠어요? 더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예를 들어 15개라 봅시다. 이게 그러면은 사과의 가격이 뭐하면은 가격이 내리면은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늘린다 줄인다? 늘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과의 가격이 역으로 오른다 하는 겁니다. 오르면은 사과 소비량을 뭐한다 하는 겁니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값이 오르면은 소비자들은 뭐하고? 덜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값이 내리면은 소비자들은 뭐한다? 더 먹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리면은 수요량이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은 무슨 곡선이 그려지느냐? 수요 곡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요것을 이제 그리면 요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려지면은 요것은 보세요. 바로 뭐가 되느냐? 하향입니다. 우하향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하향이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 밑으로 향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말라 하는 겁니까? 더 늘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이 내리면은 소비량은 늘고 가격이 오르면은 뭐한다? 소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니까 무슨 곡선이 그려지고 수요 곡선이 그려지고 수요 곡선은 뭐가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노동시장에 적용한다 보세요. 노동시장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자는 누구겠어요? 노동수요자 누굽니까? 기업이죠.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노동시장을 놓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임금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여기 뭐가 됩니까? 임금이 되는 겁니다. 임금이. 그렇겠죠? 그러면 임금이 노동 가격이란 말은 이제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임금 노동자가 뭐 월급 올려주이소 합니다.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많이 생겨서 적게 생겨서 적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많다 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격인 뭐가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뭐하고 줄고 그다음에 노동의 가격 임금이 많으면 내리면 노동자를 많이 쓰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를 적게 쓰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이 내리면 뭐 하려고 합니까? 많이 쓰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임금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많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걸 이제 상품 시장에서 노동 수요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의 수요 곡선은 뭐가 된다? 우하향의 곡선이 된다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노동 수요 곡선이 뭐 하는 거? 우하향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밑으로 향한다, 우하향한다 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기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노동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은 보세요. 뜻을 보면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에 수요량이 변동되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뭐라고 얘기한다?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러면 이제 탄력성은 보세요. 가격의 변동률분의 뭐의 변동률? 수요량의 변동률이고 이거는 원래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나누기 원래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탄력성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거 보세요. 우리가 수요입니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일단 여기서 가격이 뭐냐면은 항상 변동입니다. 가격 변동률입니다. 율에 대한 뭐냐면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의 뭐라고 하냐면 변동 비율. 그래서 요 변동 비율, 요걸 다른 말로 민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일단 가격의 변동률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 독립변수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동 비율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무슨 변수하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하고 관계입니다. 예, 그 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봐요. 여기에서 이 수요의 변화를 설명할 때에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원인이 있습니까? 수요량이 늘고 줄고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 그 예를 들어 내가 얘기하는 말을 맞는 거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값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값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수요량이 증가하면 값이 오른다. 수요량이 증가하면 값이 오른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값이 오르고 내리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이놈의 자식이 늘고 줄고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변화의 원인은 뭐다? 가격. 그러니까 독립변수란 말은 뭐냐면 지가 스스로 바뀌는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르마가 먼저 바뀌어야 돼. 요르마가 독립권은 지가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야. 얘가 움직여야 얘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안 움직이면은 얘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가격의 사과값이 100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수요량이 몇 개야?
10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뭐가 변동되지 않으면, 가격이 변동되지 않으면 종속변수 얘는 변동될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먼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수요량이 늘든지 줄든지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르마가 얼마만큼 변했을 때 요르마가 얼마만큼 따라서 변화되느냐 하는 그 민감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것은 이제 공식이 보세요. 뭐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세요. 가격 변동률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가격 변동률 뭐의 변동률? 그래서 수요량의 변동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 변동률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요 말은 보세요. 요 말은 뭐요? 여기서 가격 변동률이 돼 있죠. 그럼 가격 변동률이란 말은 보세요.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바로 원래 가격 분의 뭐의 변동? 가격의 변동. 이것을 가지고 가격 무슨 율? 변동률. 그 다음 보세요. 수요량의 변동률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원래 뭡니까? 원래 수요량 분의 뭐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요? 그 요것이 요 말이고 요것이 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원래 100원이었을 때입니다. 100원이었을 때 계산해 봅시다. 그럼 100원이었을 때 같으면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원이었어요. 그럼 가격의 변화 얼마 생겼어요? 가격의 변화 얼마 생겼어요? 30원 바뀌었죠. 100원에서 얼마 됐으니까? 70원 됐으니까 가격의 변동은 얼마요? 3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원래의 수요량은 몇 개였어요? 10개였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동 몇 개입니까? 5개.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요것은 가격 변동은 얼마 생겼어요? 요거는 30%죠. 그래요? 요거는 얼마입니까? 50%죠. 그러면 30분의 50이 되잖아요. 따지면은. 이해돼요? 그럼 30분의 결국은 50이 되니까 3분의 5죠. 그 3분의 5라 하는 것은 뭐 1.6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냐 약 1.6 나와 이렇게 나오면 1.67 한 뭐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은 그러면 요와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크다 적다 1보다 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반대로 해석합니다. 원래 가격이 만약에 70원이었을 때 또 다르죠. 원래 가격이 70원에서 사과가 오를 수 있잖아요. 아까는 사과 내린 가격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원래 가격이 얼마였어요? 70원인데 30원 바뀌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70원, 100원 됐으니까 변화는 얼마? 30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원래 수요량 몇 개에서 15개에서 몇 개입니까? 5개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건 탄력은 크게 똑같다 다르다? 다르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탄력성 크기가요. 요 똑같은 여기에서도 요게 원인이었을 때하고 요게 원인이었을 때 답이 똑같다 다르다? 크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 방식은 알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노동의 가격입니다. 그 노동의 가격이 원래 뭐 100만원이었을 때 또는 150만원이었을 때 이렇게 변화됐을 때 묻는 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요.
주로 가격이 내리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 하는 것은 내립니까 오릅니까? 내리는 경우는 잘 없고 또 내리면 짜증나잖아요. 알겠어요? 이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경영자의 이익보다는 주로 이 노동법에서 나오는 법들은 다 경제는 약자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야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서는 주로 임금 내리는 것보다는 많은 거 오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오르는 걸 예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70원 했을 때 뭐 했을 때 100원 올랐을 때 이렇게 주로 많이 묻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린 거 물어도 잘못된 거는 아니라 하는,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바로 요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탄력성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요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이해할 때 쉽게 어떻게 하냐면요. 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프가 요것을 A 그래프라 놓고 요것을 가지고 B 그래프라 봅시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노동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임금이든 노동의 가격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것을 가지고 P1의 가격이었을 때 여기에서 수요량이 여기에서 Q1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요 똑같은 점에서 요것을 가지고 P2라 봅시다. P2의 가격에서 요것은 B 그래프에서 요걸 가지고 Q2라 보고 요것을 가지고 Q3라 봅시다. 여기에서 그럼 보세요. 지금 가격의 변동이 요만큼 생겼죠. 올랐던 내렸던 가격의 변동폭은 요만큼이죠. 그래요? 그럼 A 그래프나 B 그래프나 가격의 변동폭은 똑같죠? 그래요? 그런데 A 그래프는 보세요. 수요량이 여기에서 이만큼 변화됐죠. 맞아요? 그럼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여기서 요만큼 변화됐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가격 변동폭이란 말입니다. 그럼 A 그래프나 B 그래프나 똑같은 가격 변동폭이라 똑같은.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무줄에 똑같은 힘을 가했어요. 가했는데 A 그래프는 보세요. 고무줄이 이만큼 늘어났어. 똑같은 힘을 가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가격 변동이 생겼는데 A 그래프의 고무줄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거꾸로 값이 올랐다 하면 뭡니까? 이만큼 고무줄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 그래프는 요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줄어들죠. 그러면 어느 게 고탄력 고무줄이야? A야 B야? A죠. A는 고무줄이 탄력적인 고무줄이잖아요. 아니 팬티 고무줄이 잘 늘어나는 게 탄력적 팬티 맞아요? 어? 그리고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쪼그라드는 게 이게 탄력적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변동. 그러면 가격 변동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무줄은 뭐하고 많이 늘어났다가 많이 오므라들었다 하고 어떤 고무줄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요 A 요것을 가지고 뭐라 하고 요것을 가지고 탄력적이라 하고 그 탄력적이라는 말은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 B 그래프는 B 뭐라 하는 의미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많이 안 늘어나고 많이 안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탄력적 고무줄이냐 비탄력적 고무줄이냐 하는 것은 많이 늘어났다 많이 오므라드느냐 아니면 조금 늘어났다가 조금 오므라드느냐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는 이름을 붙일 때에 똑같은 힘을 가해서 똑같은 뭐가 생겼는데 가격 변동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격의 변동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뭐의 변동이? 수요량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동이 분자죠.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뭐가? 가격 변동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세요. 가격 변동폭하고 수요량의 변동폭에서
가격 변동폭이 더 큰 것을 가지고 말하고, 더 큰 것을 말하고,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폭하고, 여기에 가격의 변동폭이요.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마다 여기에 가격 변동폭하고 수요량 변동폭에서 뭐가 더 커요? 요거는 가격 변동이 더 크죠? 그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 말입니다. 더 크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로 가격의 변동폭보다는 뭐가 더 커? 수요량의 변동폭이 더 크죠? 더 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요? 탄력적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고무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가격 변동이 뭐가 생기면 원인이 먼저 일어났다 했어요. 그러면 값이 오르든 내리든 하면은 얼마나 그 수요량이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느냐 겁니다. 요거를 따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탄력성을 딱 놓고 보니까 보세요. 이게 수평에 가까운 거하고 수직에 가까운 거 있죠. 그러면 수평에 가까우면 뭐하고? 탄력적이고 그래프 모양이 수직에 가까우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린 것이 여러분 책에 있잖아요. 노트 보면 프린트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수평인 것을 가지고 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가지고 탄력성 EP 이꼴 뭐로 되어 있어요? 제로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럼 EP 이꼴 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름을 뭐로 붙여놨어요? 완전 비탄력적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완전 탄력적. 그래서 여기 완전 탄력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탄력성이 보세요. EP 이꼴 제로인 경우를 가지고 뭐로 되어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봐요. 이것이 뭐냐면 가격의 변동이고 이것이 뭐의 변동이라고 해서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봐요. 가격 변동률이 무한대죠. 지금 분모가 무한대란 말입니다. 요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가격 변동은 가격이니까 가격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수요량은 요만큼 바뀌었죠. 그래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어떤 수는 뭐요? 제로죠. 분모가 무한대면 분자가 어떤 수가 와도 제로잖아요. 산도 시간에. 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모가 가격이잖아요. 가격 변동률이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면은 분자는 어떤 수가 많아도 어떤 수가 오더라도 뭡니까? 이거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로인 그래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직이 되는 겁니다. 수직이. 그 다음에 수평이 왜 무한대라고 보세요. 지금 가격 변동이 이만큼 생겨서 수요량이 무한대죠. 그러면 분자가 좀 뭐고? 분자가 수요량이 변화가 무한대잖아요. 그럼 분자가 무한대인 경우는 분모가 어떤 수가 와도 뭐요? 무한대가 되잖아요. 어떤 수분의 무한대는 무한대고 그 다음 무한대분의 어떤 수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분자가 뭐가 되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분모가 무한대면 뭐가 돼?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로인 그래프가 뭐가 되고 수직 그 다음에 무한대인 그래프가 뭐가 된다? 이게 무한대인 그래프가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여기서 이게 여기서 보니까 수직과 수평의 그 관계를 놓고 보면은 수직에 가까우면 뭐라 했어요? 비탄력적이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봐. 요것을 가지고 EP 이꼴 1이라 봅시다. 1. 요거를 가지고 이름을 뭐라 하는 단위 탄력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은 요겁니다.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야 1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1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붙인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탄력적인 거하고 완전 탄력적인 거하고 요 1 사이입니다.
요 사이를 통과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과 0 사이를 통과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EP 이꼴 뭐다? 1보다 뭐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다. 그럼 여기 이름을 뭐라 붙인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1보다 크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EP 이꼴 요것을 뭐냐면 EP 이꼴 1보다 뭐다? 적다. 이게 1보다 적으면 요걸 가지고 이름을 뭐라 붙인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뭐라 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수직이 뭐라겠어요? 제로. 그럼 수직에서 자꾸 수평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적어진다? 커진다.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우면 탄력성이 뭐하고? 적어지고,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탄력성이 크고 적은 것에서 요겁니다. 일반적으로 요겁니다. 요것은 뭐냐면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그 다음에 요런 상품 일반적으로 뭐냐면 생필품이라고 해가지고 생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놓고, 네, 요것을 가지고 하나, 요것을 A 그래프라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B 그래프라 봅시다. 그럼 여기서 탄력적인 것이 A야, B야? A야, B야? B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직에 가까워 뭐고?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고 수평에 가까우면 뭡니까? 탄력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배추 김장을 넣고 배추값이 P월의 가격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이 배추 가지고 김장을 담을 양이 아마 Q1입니다. 그럼 이제 배추 한 포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포기에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원. 한 포기에 1,000원이었을 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포기에 1,000원이었을 때 그럼 여러분 김장을 만약에 30포기 담나 봅시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김장 안 담겠죠? 사먹죠? 다 담아요? 거짓말로 천장에 가서 얻어오잖아. 예.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바로 이 벽이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럼 배추 한 포기의 값이 보세요. 지금 원래 지금 갑자기 뭐 장마 들고 해가지고 태풍 오가지고 배추밭 다 쓸고 나갔어요. 그래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됐어요. 그럼 이게 배추 값이 5배나 올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김장을 보세요. 30포기 담다가 그러면 여러분 5포기 담아야 안 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포기 담다 봅시다. 그럼 보세요. 가격은 이만큼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장은 요만큼밖에 못 줄었죠. 그럼 보세요. 가격 변동폭하고 수요량 변동폭에서 뭐가 더 커요? 가격 변동폭이 더 크죠?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변동되는 불구하고 수요량은 요만큼, 이게 말하면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가격이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김장 20포기 담으려고 하다가 조금은 더 담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대폭 늘이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는 비슷해요. 수요량은 조금 늘고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격 내린 거, 가격 오른 것만큼 대폭 내렸다 줄였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폭하고 수요량 변동폭에서 항상 뭐가 더 커?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비탄력적이 되는 생필품은.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가격이 P1의 가격이었을 때에 수요량이 Q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보세요. P2로 이렇게 조금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내렸을 때 수요량이 뭐냐면은 보세요. Q2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격은 요만큼 내렸어. 수요량은 이만큼 늘었죠. 그러면 가격 변동폭하고 요게 가격 변동폭이잖아요. 요게 수요량 변동폭이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동폭과 수요량 변동폭에서 뭐가 더 커요? 수요량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에 쌀 세일 앞뒤가 안 앞뒤가? 배추 세일 앞뒤가 안 앞뒤가? 네? 얘는 여러분들이 백화점들이 광고할 때에 그 개원 몇 주년 기념 고객 감사 대바겐 세일 하죠. 그거 다 새빠른 거짓말입니다. 고객에게 감사해가 세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원래 고객에게 감사 세일을 하려고 하면은 생필품을 세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세일 안 하느냐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쌀 것도 이렇게 세일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쉽게 설명해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옷을 하루에 100개씩 파는 데는 매장이 있어요. 예? 그럼 100개씩 파는 매장 같으면 하루에 판매 수입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판매 가격 곱하기 뭐 하면 돼요? 판매 수량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수입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판매 수입이라는 말은 가게의 지출비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판매 수입이고 여러분 집에서는 쓰는 돈이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판매 수입은 이꼴 가게의 뭐다? 지출비가 되는 거예요. 가게 지출비가. 그러면 여기에서 백화점이 세일을 했어요. 값을 20% 세일했어요. 20% 세일했다면 얼마요? 8만 원이잖아.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8만 원 세일했는데 여러분들이 150개 팔려. 그럼 보세요. 가격은 20% 세일했죠. 그럼 수요량이 얼마 늘었어요? 50% 증가했죠. 그럼 값은 20% 살짝 깎아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 세일한다 하면 동네 아줌마들 뭐예요? 개 모아가지고 다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백화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뭐 합니까? 이거 지고 매고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바로 150개 값을 얼마 세일했는데 20% 가격 변동은 20%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량 얼마 늘었어요? 50% 수요량이 더 많이 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매 수요 얼마 됩니까? 1200만 원 되죠. 그러면 백화점에서 200만 원의 판매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쉽게 말해서 이런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값을 살짝만 깎아주면 뭐하고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거꾸로 값을 올려버리면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12만 원 올려버립니다. 올리면은 가격 오르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요만큼 올리는데 수익은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혹시라도 장사할 때에 어떤 물건을 세일하고 어떤 물건을 바가씌우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아무것이나 세일하고 아무것이나 바가씌우는 게 아니에요. 딱 여러분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상품이라고 생각되면 판매 수입을 말락 하면은 늘리려고 하면은 값을 바가씌우는 거예요. 봐요. 배추 1000원에 30포기 담아서 그러면 여러분 김장 준비를 할 때 얼마를 준비해야 됩니까? 3만원 준비하면 되죠. 배추 값으로 3만원 준비하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얼마 준비해야 돼? 수포기 내가 얼마입니까? 10만원 준비해야죠. 그럼 보세요. 값이 오르니까 3만원 준비하다가 10만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 지출비가 10만원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배추 판매업소는 얼마 되는 거야? 10만원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냐면은 탄력적인 상품과 비탄력적인 상품을 놓고 바가지 덮어 씌우는 상품은 뭐고? 비탄력적인 상품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값을 올라도 바가지 덮어 씌워도 눈물로 머금고 말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김치가 아니고 검치락 하죠. 검치락 하면서도 왜 먹어야 하잖아.
겨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요? 김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먹어요. 여러분 셀러만 먹죠? 예? 우리 집도 와이프는 안 먹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값이 오른 만큼, 오른 것보다는 수요량이 조금밖에 못 줄인 거야. 그러니까 값이 올라도 눈물 흘리고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성이 기업의 판매 수입과 그 가계 시장의 가계의 지출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이만큼 오르고, 그럼 이제 노동시장이 주로 이제 오르는 걸 설명하겠어요? 그럼 임금이 보세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어요.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올려도 노동 수요는 요만큼밖에 못 줄이는 거야. 이런 노동시장이 있는 반면에, 보세요. 임금을 찌꺼리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노동 수요는 이만큼 주는 거야. 이런 시장이 딱. 이게 바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임금 투쟁입니다. 임금 투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해가지고 임금 인상이 관철됐어요. 그러면 임금은 찌꺼리밖에 안 올라서. 그런데 노동자 수요는 대폭 다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임금 찌꺼리 오르면은 노동자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경비 할배들. 이게, 여러분들이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 최저임금이 시행돼가지고 그 할아버지들 임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오르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마다 다 뭐로 바꿨어요? 다 무임경비 시스템 다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임금 한 달에 기껏해야 그 15만 원 올라가세요. 그러면 두 분 계신단 말이야. 그 두 분 계시면 얼마야? 30만 원이야. 30만 원인데 요새 고층 아파트는 뭐요? 뭐 30층 이래 됐잖아요. 거기에 30층 아파트에 양쪽집 60집이잖아. 60집에서 한 달에 3만 원, 30만 원 가면 한 집에 5천 원입니다. 추가 부담하는 게 5천 원 추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뭘로 바꿔버려요? 무임금 시도 다 바꿔버려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할배들 일자리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할배들 노동 투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도 법이 바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필수적인 연구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연구하다가 야 우리 월급 저거 못 하겠어. 올려도 그럼 내보낼 건데 그럼 내보내봐. 걔도 요만큼이 못 내보내잖아요. 임금 인상 이만큼 올랐는데 불구하고. 그럼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대폭 다 줄일 수 없어요. 필수적인 연구원들은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바로 중요한 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이 탄력성이 바로 노동자들의 뭐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임금 투쟁에 아주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2차 노동자 신동시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금만 오르면 기업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임금 오르는 것보다 노동자를 더 많이 내버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노동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고용률이 엄청나게 많이 많은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시간당부 3만 5만 원 정부도 주고 싶죠. 주면 좋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만약 그래 버리면 노동자를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내버려버린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탄력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탄력성이 노동시장에서 노동투쟁, 임금투쟁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대폭 주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임금이 많이 올라도 조금밖에 못 줄인다.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노동투쟁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뭡니까? 강력하게 투쟁할 수가 있고 이런 시장일수록 강력하게 투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탄력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뭐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게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잘 몰라. 잘 몰라도 뒤에가 또 공부락 하는 거 반복돼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해 잘못했는 거 뒤에가 이것도 이 말이었구나 이게
또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안락하지 말고,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2주 동안은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 그 멍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 이제 3주째 되면은 기가 뚫려. 그게? 기가 뚫려가지고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